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 엘버트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제 정상 외교 무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구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진영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영국, 2023년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을 때 피초청국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초청을 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미 특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으면은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다고 했고요. G7 회의 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으면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첫 통화로 정상 간 신뢰와 우애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10분에서 15분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는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기보다 실질적 논의를 많이 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통화였고 성공적으로 서로 친밀감을 확인한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암살 위협을 경험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 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의 엘버트주는 그 면적이 한반도의 한 3배쯤 됩니다. 캐네디안 로키 산맥에 있어가지고 캘거리, 밴프 같은 관광도시가 유명하죠.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올해 참석자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여성입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캐나다가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한 몇 개 나라 국가 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G7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매우 긴장되어 있는 관계로 언론의 주목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3가지 직무 중 하나를 수행하는데 아마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3관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사이 국제관계가 어렵고 특히 관세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내치보다는 외치, 안보, 외교 문제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치가 안정되어야 외교 무대에 나가서 당당하게 국가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통화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서둘러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차 서로 전화를 하는 것인데 좀 늦더라도, 그리고 통화 시간이 좀 짧더라도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주권 국가인데 전화를 좀 늦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외교에 치중하는 평화시에 그 대통령이 반역질을 하지 않는 한 외교와 안보를 맡는 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밀어주어야 되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